자, 오늘 5월 4일 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내일 어린이날 휴장을 앞두고 다행히 오후장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면서 플러스로 마감했지만 이제부터는 지난 1년 동안 계속 상승했던 시장보다 어려워졌으면 어려워졌지 쉬워지진 않을 겁니다. 자, 공매도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혼란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보시면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인데 2019년에 잠깐 상승했다가 결국에 시작했던 가격보다 밑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중간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하락이 있었으며 2019년에는 나스닥을 포함해서 전 세계 증시가 대호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나스닥이 40% 가까이 상승하고 다른 나라도 기본 20%에서 30%까지 상승했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는 소폭 상승, 아주 소폭 상승, 연말 전까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마이너스에서 마감.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장기 투자로 얼마나 힘든 곳이고 엿장수 마음대로 움직이는 곳인지는 추가 설명 없이도 이것만 보더라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엿장수 마음대로 외국인의 의지에 따라서 내 소중한 돈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코스피 상승을 결정하면 상승인 것이고 공매도가 누적되어서 엿장수 배 좀 많이 불렀다 싶으면 날 잡고 오늘 지수 폭락 결정하면 그대로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라 보시면 되겠으며 기업의 가치보다는 이 엿장수가 내가 가진 주식을 올려줄 수 있게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공매도 재개 첫날부터 무려 1조 1천억치나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증시를 꾸역꾸역 유지해주고 올리면서 얼마나 공매도를 치고 싶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인데 그전도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진짜로 테마주나 중소형주를 제외하고는 일반 종목에서 외국인 손에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소중한 돈이 아무리 내가 분석하고 공부하더라도 가치 있는 걸 쫓아다녀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없는 주식을 자본력 하나만으로 끝까지 매도하는 외국인은 이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남 손에 내 소중한 돈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얼마나 불리한 싸움인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시장에서 유례없는 엄청난 급등이 나와서 그동안 힘들었던 장기 투자자분들이 빛을 볼 수 있었겠지만 앞으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또 유례없는 상승이 나와야 가능할 것이며 그런 상승이 과연 나올 수 있는 위치인가? 지금 상태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쉽게 생각하실 것은 오늘 기술적 반등이 오후장에 나오긴 했지만 이 반등이 나왔다고 무조건 좋아하거나 따라가거나 그럴 게 아니라 앞으로 증시가 계속 상승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줘야 되고 그 주요 종목들의 차트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지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몇 수 앞까지 보시면서 그림을 그려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지수 차트 보시면 오전엔 정말 힘들었는데 마지막 끝까지 올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일봉 차트 캔들을 봤을 땐 강력한 지지 캔들이 나오긴 했는데 이 지지 캔들이 나온 다음에 몇 번은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반등을 얼마나 안전하게 유지를 해주냐. 그전처럼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전처럼 좀 비슷한 그림으로라도 그대로 황금선 회복해서 다시 멀쩡한 추세까지 유지를 시켜주냐에 따라서 그 다음 방향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강력한 지지도 이게 단순히 일시적 기술적 반등이라면은 결국에 이거를 유지하지 못하고서 다시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지금 만약에 오늘 저점을 다시 깨버린다면 코스피는 3000포인트까지 갈 수가 있으며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차트로만 봤을 땐 도저히 이거 수치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스닥은 어렵고
코스피는 다시 오늘 저점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저점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점을 깨게 된다면 그 다음 계단식 하락이 나온다는 뜻으로 이런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 생각하지만 지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을 체크해 보자면 일단 셀트리온 쪽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끝까지 떨어지다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쯤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V자 반등이 나와서 황금선 회복, 그거는 꽤나 어려운 그림이며 그런 그림이 나와야만 다시 코스닥도 1000포인트 돌파를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반등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길어봤자 3일 간 다음에 다시 내려앉는다면 그대로 계단식 하락으로 가는 겁니다. 이 차트가 완전히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금 가야 할 길이 정말 먼 상태라서 잠깐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주가가 여길 회복하고 그리고 그전 고점 회복하고 뚫어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엄청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또는 외국인과 기관의 작정한 엄청난 양매수가 아니고서는 정말 어려운 위치라서 이 종목을 몇 수 앞을 보시고 이거는 정말 힘들어 보인다 싶으면 적당히 욕심을 부려야 됩니다. 셀트리온 제약이나 지금 상위 종목들 마찬가지. 추세가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V자 반등은 기본이고 V자까지 반등해서 그거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즉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V자 반등 나온 다음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을 보고서 그 다음 상승으로 출발하는 초기 단계에 진입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불안한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은 종목들 보시면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가파르고 이건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음봉으로 5거래일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지수가 다이렉트로 끝까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건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5거래일 정도만 음봉이 뜨면은 그 뒤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좀 길게 이렇게 6거래일, 그리고 저번에 정말 길었던 게 8거래일째 음봉이 나왔지만 결국에 일시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온 다음이 중요합니다. 지난번처럼 바로 V자 회복해서 황금선 유지해준다면 그 다음 고점 노려보는 것이며 유지해주지 못한다면 계단식 하락으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엿장수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위 종목을 보더라도 일시적인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다시 황금선 회복해서 고점을 뚫어주는 그림까지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길어봤자 2, 3일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 다음에 안정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그때 결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공매도 재개 전에는 1%도 오르지 못하더니 오늘 정말 오랜만에 앞에 1%가 찍히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좋게 생각하고 싶지만 일부러 삼성전자를 받쳐놓고 공매도를 누적시키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심이 들 만큼 지금 가격은 그렇게 신뢰는 가지 않습니다. 일단 황금선 회복하고 나서 어떻게 유지를 해주냐에 따라서 그전 고점과의 거리를 계산해서 그때 대응책을 마련할 텐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에서도 상위 종목들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것도 있으며 무너지다가 잠깐 이런 식으로 반등한 종목들 셀트리온 4%, 포스코는 아직까지 괜찮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위 종목 중에 유일하게 괜찮은 추세를 유지하는 게 포스코밖에 없는데 이 종목을 제외하고 몇 수 앞을 봤을 땐 일시적으로 잠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그전 고점 뚫어주고 좋은
흐름이 나오기를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추세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으며 어떤 종목들이 어떤 업종들이 지수를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이거를 꾸준하게 관찰을 하시는 게 쉬운 해결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이랑 거래대금 봤을 때 거래대금이 눈에 띌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코스닥은 10조 원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일시적 반등이 나온다면 일시적으로 10조 원을 넘길 수도 있겠지만 다시 계단식 하락이 나온다면 투자 심리가 점점 더 죽어버려서 거래대금이 끊기는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거래대금이 정말 중요하고 코스피도 거래대금이 눈에 띌 만큼은 줄진 않았지만 지금 늘어나진 않고 있으며 그동안 뭘 했는지 이제야 투신이랑 연기금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장 시작하자마자 이 수급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체크를 하시고 양매도가 나오면서 지수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시장인가, 평소와 다르게 좀 양매도가 많이 나오는가, 그것만 경계하신다면 웬만한 하락장은 쉽게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장에서 역시나 거래량 급증 화면을 이용했으며 가장 먼저 발견한 게 동방이란 종목입니다. 이거 잠깐 깔짝거리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서 바로 포기하고 초반에 제가 매수하고서 올라가지 못하고 눌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바로 털려버렸으며 그리고 바로 체크해서 삼연철강이라는 종목이 떴는데 차트 자체가 너무 예뻐서 이거를 공략했습니다. 오전에는 수익권이었지만 나중에 과열 단일가 매매에서 실패를 하면서 하필이면 여기 고점에 낚여서 좀 크게 손절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고생을 했는데 오전에 거래량 급증하는 동방이랑 삼연철강 정도 차트 자체가 신고가라서 예뻐서 공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트가 예뻐서 주가가 굉장히 방어가 잘 되고 이렇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 뒤로 더 올라가지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일봉 차트가 예쁘다면 의미가 있는 자리 근처에 있다면 주가 방어율이 높아져서 이런 식으로 먹을 자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세스바이오 오후장에는 SPG 쪽에서만 공략을 했는데 마지막에 악마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황금선 깨고 무너질 때 제가 이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 번 접근을 해서 본전 손절을 거의 3번 했는데 반등도 없이 끝까지 무너졌습니다. 이 SPG도 자리 봤을 때 신고가 근처이고 그 전에 높았던 자리가 13,800원, 이 자리 근처에서 마감을 해도 종가 매수나 시간의 거래에서 노려봤을 텐데 상당히 크게 무너져가지고 종가 매수는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좀 아쉽게 마감을 했으며 앞으로도 엿장수 마음대로 결정되는 시장, 예쁜 종목들만 골라다니면서 먹을 자리를 찾아다니는 게 큰 리스크가 없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왔지만 최소한 황금선은 회복해주고 유지가 되는 것을 보고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며 이 기술적 반등을 어떻게 유지해 주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푹 쉬고 목요일 금요일 시장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